지난주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생 이른바 입틀막 과잉 경호 사건, 여기에 대한 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사과 메시지는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 규정에 따른 집행 과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카이스트 동문생들의 분노는 계속 커져 있고 오늘 고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고발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동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카이스트 동문들하고 재학생들 대리해서 고발장 제출하고 왔고요. 네. 현재 저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평택갑에서 정치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예, 너무 줄줄이 길었나요? 아유, 예. 좋습니다. 예. 김동하 변호사 저희 오마이TV에서 처음 뵙다 보니까 어떤 변호사지 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 쭉 설명해 주셨어요. 아유, 예. 네, 지금 총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맞습니다. 당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역이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택갑 지역입니다. 평택갑 지역. 예, 맞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로 예. 뛰고 있다. 그리고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관련해서 예, 정치 테러 대책위 위원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당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카이스트 관련해서는 또 고발 대리인으로 예, 지금 돼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대리인을 맡게 되셨습니까? 우리 지금 광명에서 도전하고 있는 김혜민 후보가 네. 민주당 이제 김혜민 예비 후보가 카이스트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문들 조직해가지고 네. 대응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제 또 도움이 요청이 와서 제가 주말 내내 고발장을 작성해서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의 이 동지를 또 예, 위해서 주말에 작업을 해서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하고 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먼저 변호사님, 이 영상, 이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이 상황, 예. 지난주에 딱 보고 무슨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저는 이게 사건이 입틀막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국가에 의한 동료 시민에 대한 폭행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동료 시민이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가가 동료 시민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폭행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과연 군사 독재 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 졸업생 가운을 입고 있는 옆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학생을 사지를 들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도가 돼가지고 저는 학우들이 왜 저렇게 학생을 드러내지라고 했는데 경호처 직원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경호 요원들. 그거 보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 때 있었던 일이 또 벌어졌구나. 좀 이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하고 있다. 안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뭐 충격을 머금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네. 이거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당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 신민기 씨가 의도적으로 경호 검색을 피해서 천으로 된 정치 슬로건을 숨겨서 현장에 들어왔다. 또 경호처의 구두 경고에도 불응했다. 이 피켓을 천으로 된 이 슬로건을 빼앗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빼앗은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고성을 냈기 때문에 이게 경호법 등 관련 법규 사항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대학 측에도 졸업식 행사의 업무 방해다. 그리고 대통령 축사라는 공적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적법한 법 집행을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한 개변이고요. 저희가 고발장에 그런 내용도 다 사실은 실었습니다. 먼저 의도적으로 제지를 했지만 발언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아닌 거죠. 이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고 이미 그 들어갈 때부터 흉기나 이런 부분은 다 검색을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졸업식장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이게 경호 관련된 법률을 얘기하는데 경호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의 염려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소리 지르는 행위가 어떻게 위해가 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저는 뭐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것도 뭐 소리 지르는 행위가 다 끝나고 제지한 것도 아니고 소리를 외치는 와중에 그 입을 틀어막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무슨 뭐 대통령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전혀 없던 사건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지금 업무방해를 얘기하는데 네. 업무방해 관련해서도 그 청년 한 명이 단독으로 소리를 지른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 그런 판례가 있어요? 예, 당연합니다. 업무방해가 되려면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이게 무슨 누구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건가요? 이게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어떤 아이가 행사장에 다쳐서 운다. 그거랑 이거 시민이 정치적 메시지를 외친다랑 차이가 뭐죠? 차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냐 아니면 어차피 시끄러운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어린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 나가지 않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고 외치는 게 그게 어떻게 위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또 네. 그게 업무 방해죄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게 대법원 판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할 때 그 고발장 내용에 아마 들어 이런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고발 대상은 누굽니까? 고발 대상은 경호처 처장하고 네. 경호처 직원들과 파견 직원들로 특정을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어떤 혐의냐면 특정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통령 경호 관련된 법률을 보면 직권남용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호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네.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된 직권남용죄와 또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드는 행위는 이제 폭행에도 해당하고요. 그래서 폭행죄 했고 강제로 끌고 나간 거는 불법 체포죄가 되고 또 어젠가 피해자 방송을 들어보니까 네. 어떤 별실에 감금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금죄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고발장 접수하는 모습 이것도 저희가 생중계를 하긴 했었는데 자,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고 보세요? 강성희 의원도 사실 뭐 악수한 다음에 뭐 지나가면서 소리를 냈다고 입이 틀어막혀 나왔고 이번에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끌려 나와서 폭행죄 등등해서 이렇게 고발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반복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정치적 구호로 검찰 독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정말 독재 현장이 아닌가. 이게 절대 권력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그 윤석열의 심기를 보호하는 거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심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진정한 독재 국가로 이게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많이 듭니다. 이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이 모습 자체가.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 하나하나들이 지금 거의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보일 수 있는 장면과 비슷하지가 않냐. 그나마 저희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뚝마저도 무너지는 현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게 제2, 제3의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하겠구나. 그런 우려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야당에서 많이 비판을 했고 여론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보완책이나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나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통령도 사실 이 경호 프로토콜이나 경호 규정, 경호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아니면은 최소한 뭐 이거 유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확인한 거잖아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뭐 반대를 하거나 좀 껄끄러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입막음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주고 시간을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그냥 쳐다보고 그냥 끌려 나가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냥 가만히 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의 뭐 푸틴의 모습하고 겹쳐져 보이더라고요. 이게 경호처가 뭐 독단적으로 했을 리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묵인이나
묵시적인 묵인이나 승인 아래 네.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이지. 이게 어떻게 시민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폭행을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늘 고발을 했는데 고발 이후에 이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발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저희 피해자분이나 동문들에 대한 아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고발인 조사가 있겠군요. 다만 이게 최상병 사건에서처럼 우리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먼저 그게 제일 우려가 되죠. 윗선 개입이나 부실 수사 우려가 참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걸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최상면 사건 언급하셨지만 사실 계속해서 이제 윗선 개입 의혹, 예, 당연합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아니면은 정황을 볼 수 있는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끄떡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한다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안 세워나가게 딱 자기들끼리만. 저는 증거 안 그렇게 남기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